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약간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한국일보에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배달 중 사망한 치킨집 주인, 명의만 사장이라는 근로자로 봐야,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 사건은 산재 사건입니다. 2021년 8월 달에 치킨집 사장이 치킨을 가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한 유족들이 업무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 연금하고 또 장례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서 이분이 치킨집 사장으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유족급여하고 장례비 지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치킨집 사장이 명의만 사장이지 실제적으로 치킨집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운영에도 개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근로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유족급여하고 장례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이제 유족 급여나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는데,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 소유자가 아니고 운영자도 아니고 근로자로 인정한 케이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서류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배달하던 이 근로자 이름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영세하고 당연히 또 실질적으로 실소유자하고 어떤 관계도 불명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산재 보상은 근로자한테만 적용되지 사장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원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관계에서 여기 치킨을 배달한 분은 근로자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치킨집을 오픈했을 때 전혀 투자나 아니면 소유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매달 버는 금액에 대한 어떤 통장 관리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했다. 실질 사장 근무는 외부에서 하지만은 이 사람 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근로자 이름으로 등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제 근로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냐 아니냐 이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되면은 당연히 산재가 되는 거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이제 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지원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 종속 관계로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라 하면은 근로 계약의 형태가 중요치 않다. 그리고 4대 보험 드는 이 부분도 사업주가 얼마든지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에 직접 개입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적 종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이고, 두 번째는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종속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바지 사장 같이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치킨집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어떤 시설 투자에 대한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치킨집에서 버는 비용에 대해서 전혀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원래 사장이 직접 관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지 사장 그 역할을 했지만은 근로자로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일하는 만큼은 산재 보상이 적용된다. 이런 논리로 행정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달리 이렇게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고 근로자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최종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산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뭐 이게 그 판단이 달리 결정될 사항은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은 보통 그 관할 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 신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다가 심사 청구를 합니다. 또 심사 청구에서 또 안 되면은 그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상 재심사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심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재심사위원회에서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더 다투지 않고 확정이 됩니다. 근데 소송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비록 이게 근로자기 때문에 직업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더라도 또 근로복지공단이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고등법원에 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항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족 측에서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이렇게 가장이 사망함으로써 이런 산재 혜택을 보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렇게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고, 그 회사가 가입 여부 상관없이 당연 적용이 되면은 바로 그러니까 그 근로자 인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근로자 사업주한테 이렇게 산재보상 그 보험료를 이렇게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산재 보상을 통해서 그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국가 대신 안아가지고 이제 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 사업주한테는 가행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